한빛투자경제연구소의 박상희 소장 함께해 봅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희 소장입니다. 한 2200선 부근까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는 좀 좋았는데 반등장이 이어지는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박스권 트레이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때 좀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결론도 좀 듭니다. 네. 다시 2100 초반이라면은 담아야 되는 박스권 하단일까 아니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지점일까요?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다시 코스피지수가 2100선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골드 회원분들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급락할 때 사지 않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주도 세력인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도 있고 또 내일 모레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좀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5월과 6월 달에 떨어질 때 이미 그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5월과 6월 달에 주가 떨어지지 않고 그런 악재가 없었다면은 이번에 큰 충격을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이미 지난 5, 6월 달에 그리스 악재가 시장에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오면서 리먼 사태에 버금할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심리가 5, 6월 달 폭락과 함께 심리를 갖다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갔었던 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여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잠깐 차트를 보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쌍바닥 패턴으로 차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올라왔습니다. V자형상. 이거는 1차 상승이 나왔던 이 국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국면 속에서 모든 주식이 동반 상승하는 자리다. 순환매 속에서 낙폭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제 한번 조정받고 2차 상승이 이렇게 나갈 걸로 보는데 그때 이제 고점인 2230선 내외까지 올라갈 걸로 봅니다. 2차 상승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후에 주가가 좀 더 변동이 나온다면 이제 이번 주 안에 변동이 나온다면 오히려 2100이 깨진다면은 우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인데 이렇게 보는 배경은요. 역시 글로벌 유동성이 아직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계속 맞출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또한 불확실성 문제는 그동안에 지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유럽 문제를 갖다가 차례로 피그스 해가지고 아일랜드라든지 또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 이렇게 쭉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덩치가 큰 이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쪽으로 지금 전염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투기적인 세력들이 국제 신용평가사하고 거의 결탁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흐름이 조금 진정되고 나면 또 시장은 또 빠르게 2200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지만은 이번에 1차 상승, 2차 상승을 좀 대비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1차 상승 때 순환매와는 다르게 2차 상승 때는 확실하게 주도주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도주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까? 그 주도주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기존의 주도주와 일부 턴어라운드 종목이 선별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나갈 걸로 보는데요. 그 배경은 왜 그렇게 보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의 경기 회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결국은 경기 민감주가 주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 기존의 주도주인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이 좋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화학이나 정리업종도 결국은 그쪽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또 이제 오늘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발표됐다시피 아주 비교적 양호합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경제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 압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이고 그 핵심에는 또다시 기존의 주도주들이 서서히 부각할 것이고 또 오늘 시장은 비록 제한적인 반등이긴 하지만은 어제 40포인트, 그저께 한 20포인트 이상 급락한 거에 비해서 반등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이 반등의 첫 반등하는 시점에서 바로 지금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는 더욱더 시장의 반등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바로 그런 핵심에는 기존 주도주가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업종별로 봐서 대형 건설주라든지 또 일부
철강, 기계, 항공 이런 쪽은 선별적으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생기고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승장에서는 대형 건설주, 철강, 기계, 항공이 그러니까 신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쪽이 기존 주도주의 편성을 한다는 거죠. 같이. 새로 이제 거기에 주도주로 그쪽 업종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화학, 정유와 더불어서 거기에 업황도 역시 지금 현재 철강이나 기계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기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 경기 민감 업종으로 볼 수 있죠. 그쪽도 이제 같이 편성이 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IT하고 뭐 금융 뭐 몇 개만 이렇게 좀 빠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을 넘어가 보죠. 뭐 삼성물산, 하이닉스, 호남석유화학, 기아차 이렇게 4가지 종목이 남아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이상 급락하면서 지금 애초에 이야기해 주셨던 손절가 25,000원 지금 이탈한 상황입니다. 24,000원이죠. 네, 손절가 24,000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5,000원으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24,000원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정을 해놓고 그래봐야 지금 100원, 50원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하이닉스 하락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2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디램 가격 약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LP다가 자본을 확충해서 설비 투자에 나서면은 PC용 디램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바일용 디램까지도 가격이 PC용 디램처럼 곤두박질 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주가 지금 24,000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IT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IT주 보면은 다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또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지금 이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삼성전기 등 전반적으로 약하고 또 그동안 좀 올라왔던 삼성 테크인마저도 오늘은 급락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T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IT 차트를 잠깐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이닉스 주가는 재차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7, 8월 작년이죠. 작년 7, 8월 달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바닥이 나왔던 8, 9월 달의 바닥 현상. 지금 그런 정도로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 내외에서 일단은 좀 더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고 우리 지금 자리는 마지막 대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 4분기 실적 이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25일 내외에 그때 그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좀 이거는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손실률이 10% 이상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요. 계속 들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도 뭐 여전히 조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그럼 뭐 손절 가격을 좀 더 낮추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아직은 제시를 안 이거는 손절 가격을 낮출 겁니다. 일단은 손절 가격을 최종 바닥을 갖다 23,000원까지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4,000원에서 23,000원까지 더 낮춰놓겠다. 삼성물산, 하이닉스, 호남석유와 기아차 뭐 신규 보유나 아니면 여기에서 빼내는 것 변함은 없는 거겠네요. 이제 잠깐 종목별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만 좀 짧게 정리를 갈게요. 삼성물산은 일단 9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이 한 6% 가량 지금 나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석유화 지금 제가 이제 목표했던 가격이 46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42만 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난번 고점 수준이 46만 원 가면 타이밍을 잡아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진입했을 때 가격이 7만 1,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혹시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동차 쪽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타 자동차들 실적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은 목표 주가가 9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석유화학은 46만 원까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성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